선생님도 초등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 고민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만의 전문성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리고 정년까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노전입니다. 자, 한 주 잘 지내셨죠? 태풍 피해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일단은 크게 이제 두 번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규 선생님부터 10년차 정도의 신이님은 이제 다음 시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0년차 이상 되신 선생님들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도대체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 과학교과를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과학을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다음 즐겁게 과학을 좀 더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싶은 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 인생 하반기에 이제 내 수업에 조금 이 과학 개념과 인문학에 관련된 이제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이제 하부타로 어떤 삶의 가치죠. 자존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의 정체성은 어쨌든 쉽고 즐겁게 과학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인 꿈과 자존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교사라고 이렇게 저 자신을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인이 저는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까? 일단 제 강점은 과학 개념과 실생활을 좀 많이 연결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학은 어떻게든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좀 실생활과, 왜냐면 친숙하잖아요. 실생활에 있던 것들이 실생활 있는 것들을 연결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3년, 5년, 10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연결하는 게 좀 어려움이 없이 잘 되어진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건 약간 쇼맨십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시다고요? 어쨌든 좀 쇼맨십이 있어서요. 아이들 이렇게 막 레크레이션 사회 보듯이, 아니면 막 뭐 깜짝 쇼처럼 막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아이들 앞에서는 좀 잘 하는 편입니다. 그와 같은 강점이 있는데 이건 저의 강점인 거고요. 사실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수업을 이끌어 가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유도해 주시고 발문하시고 또 단계 잘 그 단계를 이렇게 많이 낮춰주셔서 애들이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게끔 그와 같은 또 수업 설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가 1대1 컨설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초등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쓰셨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지만 그리고 실천적이지만 좀 뭔가 끝까지 가지 못해서 마무리가 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무리가 안 되고 난 정리가 안 돼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거는 강점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강점이거든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다음 되게 실천적이고, 그럼 본인은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개를 다방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강점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뭔가 진득하게 끈기가 있고 정리를 하고 끝까지 가고 이러면 다양하게 못 보죠. 그럴 시간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정리와 끝마무리의 능력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되게 도전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관심사는 또 뭐가 있으셨냐면요. 교과 융합 또는 뭐 인공지능, 그리고 또 이제 메이커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느낌 오시죠? 그러면 이제 나의 강점과 나의 주요 관심사를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나는 이럴 때 호기심이 느껴지더라. 난 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탐구를 해봤더니 이때 뭘
알게 되고 이게 좀 재밌었더라.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좋았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메이커 교육에 또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걸 믹싱 하시는 거죠, 이제. 자신의 강점과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이제 믹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전담을 하신대요. 그런데 과학을 전담하신대요. 그러면 과학은 이런 메이커 교육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주변에서 문제사항들을 이제 내 교과와 연결해서 문제사항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사항들을 만약 해결하기 위해서 내 교과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거기에 또 만약 융합까지 가능하시다면 더 좋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에 호기심을 갖게 할 것인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탐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실천할 것인지까지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걸 한 번은 안 되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으로 이제 분야를 잡고, 이제 나의 어떤 특별함과 무기를 잡고, 그 분야로 이제 좀, 적어도 1, 2년 정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야죠. 그러다 보면은, 이때 이러하게 지도를 하면 더 좋구나. 요때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폭삭 망했구나. 힘들구나. 나름의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노하우는 결국 전문성입니다. 그럼 내가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 전문성이 생기다 보면은 누군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되더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탐구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실천 의지를 가지더라. 그러면 그 선생님의 어떤 정체성은, 핵심 가치로 표현되어지는 정체성은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어떤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 교사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해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를 나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만의 어떤 전문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두 번째 선생님도 초등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 고민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만의 전문성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리고 정년까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고민은 사실은 하나죠. 자신의 전문성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성, 결국 전문성이란 아까 말한 교사로서의 나는 어떤 교사인가, 정체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 두 번째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또 강점이 있으셨냐면요. 일단 독서를 굉장히 즐겨 하셨어요. 이제 아동문학 쪽 관련, 그리고 글쓰기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책을 읽어주는 그 정년까지 정말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남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적인 마음도 있었고요. 굉장히 대학원도 다니시면서 엄청나게 자기 개발하시고 노력하시는 그와 같은 어떤 욕심과 자신에 대한 기대와 그런 부분도 있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또 특별하셨던 것이 그 초등을 졸업한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들과 책 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의 강점, 결국 책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에게 책을 계속 읽어주고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강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책 모임을 졸업 후에도 학생들과 해오고 있는 것들이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신 강점인 거죠. 이거는 정말 누구도 동일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이건 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B 선생님이라 할게요. 아까 첫 번째 A선이 B 선생님. 이 B 선생님만의 특별함이죠.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강점이란 것이죠. 그럼 자꾸 거기에서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선생님들 근데 이게 저는 그냥 하나의 예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 뿐이지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다시 보면서 영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예시로서 어떻게 자신의 강점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 하면은 그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죠. 일단 저 같으면 여기 아이들과 이제 몇 년을 3, 4년을 같이 이렇게 쭉 그 책 모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원 다니시면서 논문도 쓰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걸 질적 연구로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아이들과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뭐 발문이라든지 또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이 활동을 몇 년 동안 지속할 때는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어쨌든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재밌고 기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선생님이 좋아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히 뭔가 깨닫고 얻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그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변화하는지, 그 애들의 그 기록지를 남기면 돼요. 애들이 스스로 쓰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고 제 삶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생각나면서 이게 좀 더 저한테 되게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마지막에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 선생님은 가장 자신의 강점, 독서를 함께, 독서 토론을 함께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떤 질적 연구로 발전시켰을 때 논문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논문을 한번 쓰시게 되면 이 스님이 세 번째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이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자신의 성장에 좀 도움을 받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게 세 번째 고민이어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시고 나면은, 이제 그거까지 해결이 되죠. 하고 나면은, 한번 논문 쓰시면, 이제 연구대회 같은 거에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참여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논문을 썼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자기의 재학년, 만약 2학년, 3학년, 3학년, 이제 초등학교에 그 담당하고 계신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독서를 투입하시고,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했을 때, 좀 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그때 독서 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또 노하우를 이제 얻게 되신 거죠. 결국 스님이 지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올인할 분야, 방향을 정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야와 방향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올인해서 몰입해서 투자하시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고요.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 노하우는 결국 전문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내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강점을 일단은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딱 이제 마지막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있으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선생님들의 환경과 자신의 강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자신의 강점으로 인정하실 수 있게, 그 특별함을 생각하실 수 있게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사실 자신의 강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결국에는 그런데 이게 적어도 이 한 분야의 노하우를 얻으려면 3, 4년은 가셔야 돼요. 3년, 5년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이들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다른 분들은 벌써 막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나만 또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하지만 그럴 때도 항상 내 방향, 내 안에 시선을 자꾸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서 내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그 부분에 계속해서 치중하셔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내 안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체성을 만들어 가실 때 내 안의 강점의 구수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강점의 구수들을 엮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답이 자꾸 보일지언정 그래도 내 안의 것에 계속 중심을 두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꾸준히 그 분야로 그 분야로 꾸준히 지속해서 나가셔야지만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와 전문성이 생겨서 그
전문성으로 대변되어지는, 규정되어지는 나는 이런 선생님이에요. 이와 같은 도움을 주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년차 이상 이미 어느 정도 강점이 만들어진 선생님들의 경우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규 선생님에서 10년차 이하의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